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KTX 울산역 개통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곳이 울산역의 소재지인 울주군 삼남읍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울산 역세권과 인근 산업단지의 도로망이 변변치 않아 삼남읍 주민들이 대책을 서둘러 달라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0년 개통된 KTX 울산역 소재지인 울주군 삼남지역. 울산역 개통 이후 10년 만인 2020년 인구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면단이었던 이곳이 읍으로 승격되는 등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울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포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가천리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2027년 완공 목표로 상천 물류단지도 조성 중입니다. 여기에 울산역 뒤편으로 KTX 복합특화단지가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도심융합특구로도 지정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세권에서 이들 산업단지로 통하는 도로망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울산 역세권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간 도로는 시골길 같은 편도 1차선인 군도가 유일합니다. 이런 도로를 하루에도 수천 대의 승용차와 화물 차량이 뒤섞여 왕래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물류 흐름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복합 단지와 또 도시융합 특구가 바로 KTX 역세권에 지금 생깁니다. 그러면 이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에 대한 물동량이. 그래서 그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외곽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주군 삼남읍 신아리 R&D 비즈니스밸리에서 가천리까지를 잇는 연결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길이 4.474km에 총 사업비 923억 원 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연결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탈락했지만 지난해 1월 재도전에 성공하면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과 경제자유구역 간 이동성 확보를 위해 연결도로를 개설해서 지역 간 균형개발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삼남읍 전체 이장단들이 연결도로 개설의 필요와 절박성을 호소하기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역 경제 발전과 교통 개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설계와 포상 등의 후속 조치에 들어가 오는 2029년까지 도로 개설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1차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으로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입니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업체당 8천만 원 한도로 1.2%에서 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울산 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 징수팀의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체납자 307명으로부터 체납액 29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징수 목표액의 101.1%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징수액보다 36.8%, 8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기동 징수팀은 2024년 고액 체납자 721명, 147억 원을 국군으로부터 이관받았으며 이 가운데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576건 104억 원을 압류하고 353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공매 처분 등의 행정 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고도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미착공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의 관리 미흡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청 주택허가과와 경제자유구역청, 국군 공동주택관리부서 8개 반 16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안전 위해 요소 발견 시에는 사업 주체에게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의 신년 인사회가 어제 JW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구청은 미래차 부품사 전환 사업과 신규 투자 유치 지원, 강동 관광단지 개발 등 올해 역점 시책을 설명하고 울산시와 북구청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천동 구청장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북구의 희망찬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시니어 초등학교가 2025년도 제3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3기 신입생 모집 인원은 시니어 모델반과 일본 문화 탐방반 등 5개 반 180명으로 신청자는 1개 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은 울산시에 주소를 둔 56세부터 74세까지로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울산시 시니어 초등학교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으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개교했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신성산업 중대재해에 대한 울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의미가 있지만 처벌이 약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울산지법이 신성산업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됐는데도 여전히 가볍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활한 육류 수급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 단계의 식육 위생 등 도축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축산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을 특별 작업 기간으로 정하고 휴일에도 도축 검사 실시와 도축량에 따른 도축 개시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철저한 생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소 도축 물량이 평상시 하루 평균 약 40두이던 것이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약 80두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산 사랑의 온도탑의 현재 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보다 목표액을 더 낮췄지만 사회적 악재가 잇따르면서 기부의 손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연말연시 대표 모금 활동인 희망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울산에서는 지난달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모금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울산의 사랑의 온도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9일 기준 전국 평균 온도는 95.2도. 이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지역도 있는 반면 울산의 온도는 68.6도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울산의 올해 목표액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1억 원 낮춘 71억 5천만 원.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참사 등 사회적 악재가 잇따르자 기부의 손길도 줄면서 목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에는 더 많은 기부 참여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울산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 온도가 아직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평균보다 많이 못 미치는데요. 우리 기업분들과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참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시작된 이후 24년 동안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매년 목표액을 달성해온 울산. 모금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설 명절 연휴도 앞두고 있는 만큼 목표액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부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고려하여는 어제 울주군 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성금으로 울산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주군에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주군은 전달받은 성금을 복지 사각지대 긴급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지원, 저소득 세대 월동비 지원 등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계층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려하여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올해로 25년째 매년 성금을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백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를 전달했습니다. 유백은 지난 9일 남구청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짜리 200포를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백미는 남구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먼저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과 신청기한도 연장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나이 제한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도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영혜 의원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이영혜 의원의 이번 수상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권익 신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현재 시청사와 사업소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난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그룹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매년 전국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평가하는 제도로 시교육청은 원문 정보공개와 정보공개 청구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의 원문 공개율은 83.7%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연 없이 기한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83.3%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균 징수율보다 3.5%포인트 높은 수치로 울산 5개 구군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구청은 안내문자 발송과 다양한 납부 방법 홍보 등으로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구청이 어제 2025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4만 8천여 건에 대해 총 1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소지한 사업자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의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와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